내연, 함정, 가짜 가족, 숨겨진 핏줄. 이 4가지 키워드로 오늘은 선을 확실히 넘겠습니다. 그야말로 막장의 끝판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재욱은 한때 보아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의 아버지는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아 출신 남자는 안 된다. 이 한마디로 서재욱은 해외로 내쫓겼습니다. 그는 망명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낯선 도시, 굶주림과 고독이 그의 하루를 잠식했죠. 그때 나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성희, 차갑고도 매혹적인 눈빛으로 그를 꿰뚫으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잃은 거 내가 찾아줄게요. 어때요? 기회 놓칠 거예요? 서재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보아에 대한 미련이, 성희의 눈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품었지만 손을 잡는 순간 복수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보아의 결혼식 날 휴대폰에 도착한 호주에서 온 서재욱의 사진. 그야말로 이 타이밍은 누군가의 계산된 사주였습니다. 실제로 서재욱은 이미 고성희와 짜고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죠. 보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날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진. 신부 대기실에서 손을 떨며 휴대폰을 쥔 채 그녀는 결국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부 없는 결혼식장, 하객들의 웅성거림, 보아의 아버지 정호영의 권위는 흠집이 났습니다. 고성희는 멀리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첫 수는 성공이네. 며칠 후 성재의 사무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사이에서 흘러나온 한 봉투가 직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봉투는 뭐죠? 성재는 직원에게서 봉투를 전해봤습니다. 봉투 속에는 처음 보는 휴대폰 하나와 오리시 양수저수지 좌표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곧장 회사 내부로 흘러들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이 친구 이지혁을 저수지로 불렀대. 그거 진짜야? 저수지는 왜? 이지혁 잠수 탔다고 하지 않았어? 성재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가 흘러나온 경로조차 알 수 없었고 교묘하게 짜여진 흔적은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뒤에서 웃는 이는 분명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내 프로젝트 은호 씨 이름으로 한번 크게 해봐요. 은호는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라 믿었습니다. 계약금, 작업 공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도면 한 구석에는 낯선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EDEL-B3. 에델? 이거 뭐지? 지하 출입구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좌표였습니다. 은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이 언젠가 하늘건설 정호영을 견제하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동시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영라. 그녀는 성희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성희는 과거 거짓 임신을 꾸미고 애들 보육원에서 갓난아이를 입양해 친딸처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호가 자기와 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당시 혼전 임신으로 낳았다가 버린 아이에 대한 기록은 보육원에서 무연고 아동으로 처리되었고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 채 세월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호를 바라보며 떠올리는 건 성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카드, 결코 자신이 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깊은 새벽, 오리시 저수지,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물가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습니다. 서재욱과 고성희. 우리가 손잡으면 하늘건설 정호영도 끝이야. 그리고 보아도 결국 서재욱 당신 곁으로 돌아오겠지? 서재욱의 마음은 아직도 보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희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재욱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난 당신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분노가 필요했던 거야. 서재욱이 놀라 눈을 크게 뜨는 순간 성희는 그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내가 찾아주겠다 했지? 찾아주긴 했어. 죽음으로.
거센 물소리와 함께 서재욱의 몸은 저수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물 위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성인은 무심히 발걸음을 돌리며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좌표와 함께 적힌 지역의 이름. 이제 다음 차례는 이 지역 너야. 지역에게 네가 찾는 답이 오리시 저수지에 있다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분명 절친 박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끄는 지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성재. 그러나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억울했지만 이미 판은 짜여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목적대로 절친한 두 남자 사이에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리시 저수지, 네가 끝낼 차례다. 이번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직접 성재의 폰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확실히 현장으로 불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새벽, 성재는 차를 몰고 저수지 뚝 위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안개, 차가운 바람, 그리고 물 위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하나. 지역이?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가에 쓰러진 그림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 떨리는 어깨, 분명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이미 물에 떠밀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등을 강하게 밀어 저수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영을 잘했던 그는 간신히 물 위로 나와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시야에 들어온 건 성재,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 지역의 눈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너였어. 성재, 네가 나를 밀었구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길 왔는데? 지역은 바로 문자가 온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재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역아,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성재는 다급히 설명하려 했지만 젖은 지역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폰 화면 속 저수지 좌표,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성재. 모든 상황이 성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눈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린 끝이야.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야.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 그녀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오해는 뿌리 내렸어. 둘 사이의 균열은 다시는 봉합되지 않겠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오해는 어떤 진실보다도 강력합니다. 익명의 폰 하나로 절친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 지역은 성재를 믿지 못했고 성재는 억울함을 설명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은 고성희가 짜놓은 것이었죠.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계략은 무너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뇌피셜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의 맛.